자, 공부 좀 해오셨습니까? 예. 오늘 학교에서 몇 시에 끝이 났어? 4시쯤. 몇 시죠? 네. 자, 일단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588번이요. 88번, 98번. 98번, 613번. 613번. 예. 세 개는 됐어? 자, 588번을 가볼게요. 자, 2차 함수 y는 3x의 제곱. 자, y는 3x의 제곱 더하기 얼마? ax 빼기 2.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분의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수학에서 x축이란 말이 무슨 말을 했지? y에다 0 대입하라. y는 0이다 라고 하는 게 x축이라는 소리야. 네. 그러면 이 y 대신에 0 갖다 대입했더니 거기에 나오는 하나의 값이 x1이고 x2인데 x2 빼기 x1의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더라? 3분의 5가 된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 당연히 3x의 제곱, 자 이게 3분의 5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3x의 제곱 더하기 ax 빼기 2는요 이것이 되게 하는 바로 두 근 사이의 거리다. x2 빼기 x1의 거리다. 이거 우리 어떻게 구했더라? 모르겠어요. 미쳐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근의 공식에서 x1이 뭐였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x2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뺐다 이런 소리야. x2 빼기 x1을 해보자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앞에 것은 서로 소거가 될 것이고 뒤에 것은 당연히 뭐가 돼요? a의 절대치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을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자 a의 절대치 루트 얼마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3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3, 3 서로 없어지고 얘를 제곱을 해주면 25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계산이 좀 얼마 되죠? 4, 3, 12, 24가 되나요? 네. 따라서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a의 값을 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런 게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근을 구해주면 돼요. 그냥 근의 공식에서 근을 구하시면 돼요. 뭐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빨리 하자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 뭐 그냥 원칙대로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98번 가도 되나요? 네. 자, 이차 함수 y다라고 한 거, y는 뭐가 되냐? x의 제곱 빼기 2. 이것의 그래프하고 y는 nx. 이 그래프가 뭐한다? 두 교점의 x의 좌표의 차가 4다. 아,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자, 이 y 대신에 얘를 갖다 대입하라니까, 그럼 뭐가 되니? mx는 x의 제곱 빼기 2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mx 빼기 2는요. 여기에 하나의 근이 x1, x2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근의 차가 교조일을 봤더니 뭐라고 좀 돼 있어? 4다 이런 소리야. 똑같다니까? A의 절대치분해. A의 절대치분해.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얼마? 8 이렇게 되겠지. 따라 제곱해주니까 m제곱은 8이 될 것이고 그러한 m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613번으로 가볼게요. 이 참수 이것에서 최대값. 자, 이 fx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x는 1에서 최대값 얼마? 1을 갖고 f-1은 마이너스 7을 가질 때 2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먼저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죠. 식 어떻게 세워주면 되지? 2fx는 뭐가 돼? a의 x 마이너스 1의 전체적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얼마? 1. 근데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7이니까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얼마 되니? 4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의 값 자체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이 fx다라고 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1. 따라서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얼마? 4x 빼기 얼마?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구하면 돼요. a는 마이너스 2, B는 4, C는 마이너스 1 갖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이 합시는 유형 7번까지 한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은 유형 8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다라고 한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얼마? 3 빼기 얼마? 4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일 것 같아? 당연히 치환을 해서 아니면 공통부분 존재했을 때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얘를 쉽게 말하면 뭐 fx라고 한다면 이 fx다라고 하는 것은 x에 대고 마이너스 얼마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놈인데 이놈은 x 빼기 1의 전체적 플러스 2라고 하고 여기가 지금 뭐가 되지? x는 2일 때 최소값 2를 갖는다 이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제한 변형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란 말이죠. 2까지. 그것 안에서 fx의 결과는 바로 이런 식의 그림을 가져요. 그러니까 fx는 바로 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당연히 최대값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6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를 대입한 것보다 1이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소리예요. 따라서 이 y다라는 이 식은 어떤 식이냐면 fx의 전체 뭐가 돼? 제곱 마이너스 2 fx 빼기 4라는 이런 값이 돼요. 따라서 당연히 얘는 fx 빼기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얼마? 5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볼 수 있겠죠. 그림자처럼 아래로 볼록이고 이 fx가 얼마일 때? 2일 때 당연히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5를 갖는다. 근데 이 fx가 취할 수 있는 이 값의 범위는 여기에서 fx가 취할 수 있는 이 값의 범위는 당연히 2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다 이런 소리야. 따라서 2는 이렇게 될 것이고 6은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그것 안에서의 값은 당연히 이런 어떤 상태가 돼요. 그럼 이 그림의 최대 최소는 당연히 2일 때, 자 2를 갖다 대입해주면 바로 이 y의 최소값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이 y의 최대값은 6을 갖다 대입해줘. 그럼 뭐가 돼? 2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자 626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친구야, 쌤이 이번에 시험 보는 친구한테도 시험 문제 작년도 송고 시험 문제를 풀어주고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 문제 틀렸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번에 메산여고 시험에 그게 똑같이 나왔어. 분명히 이 새끼가 2번, 3번 풀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때 되니까 못 푸는 거야. 틀려놨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왜 이게 안 되지? 쌤이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는데 왜 그걸 이해를 못하지? 쌤이 이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니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값 문제 나오니까 또 풀려왔어. 이게 답답한 거지. 왜 내 말을 안 듣지? 시험 문제 나온다는데도 틀려오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설마 나오겠어. 나도 풀수는 있어. 왜냐? 내가 지금 한 2번, 3번 풀어봤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몇 번을 이야기해.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2분 안에 이게 딱 문제 풀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그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시험 문제 일단 절대값 나오고 뭔가 이상한 거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헤매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아니, 맞춰내라는 이야기야.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수학에서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내용물이, 자, 여기서 내용물은 누구지? X. 그렇지. 그 X가 내용물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두 개로 나눠 상상 문제를 푸는 거야. 내용물이 두 개이면 당연히 우리가 뭐 한다고 경계는 두 군데가 되겠지. 세 군데가 되겠지.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 X가 양수면 그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fx는 어떻게 되냐고 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 되고 얘는 x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이것의 그림은 이 그림을 굳이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 자 0이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4분의 5가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양수니까. 그러면 안 봐도 알겠지만 왼쪽은 뻔한 뻔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뭐 뻔하지. 이건 뭐 뻔한 내용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림. 이해돼? 왜 그러냐면 쌤이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야. 어떤 y는 f의 절대체 x라는 놈의 그림은 뭐 한다? 정역이 0보다 커나 같았을 때는 fx의 그림을 그대로 그리고 x가 음수였을 때 뭐하라? y축 대칭 이동을 시켜라. 수도 없이 이거 지금 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오른쪽만 그림을 그리고 y축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바로 된다 이 말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야. 이게 지금 fx다라는 그림이야. 그러니까 fx는 마이너스 1보다 어쩐다는 소리니?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이란 말이지. 이 값도 역시 2차식이야. 다른 식을 어떻게 해줘야 돼? 완전제곱 형태로 고쳐줘야 돼.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 1. 그런데 이 그림은 자 이런 식의 그림이야. 여기가 바로 이 f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얼마? 플러스 1을 가져. 근데 이 fx는 뭐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은 이 정도 되겠지.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림은 이런 식의 그림이 돼야 되지. fx가 마이너스 1보다 이게 마이너스 2잖아. 근데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이라고. 오른쪽. 그러니까 y의 값은 지금 이런 형태의 값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 y의 최소값은 당연히 이 fx가 뭐일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되더라고? 2가 된다 이런 소리지. 그러니까 최소의 값은 바로 플러스 2가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여기에서 fx는 위아래 값을 말하고 이 식에서 fx는 뭐야? 이런 값으로 말하는 위아래 값이 이런 값으로 변하는 거야. fx다라고 하는 게 원래 위아래 값인데 이 값이 이 식에서는 fx가 어떤 값으로 변한다고? 정역의 값으로 변한다 이 말의 뜻이라고. 아, 됐어요. 자, 유형 9번에 몇 번 문제를 해야 될까요? 630번 빼고. 똑같은 28번. 자, xy가 실수일 때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10x 빼기 얼마? 10은 x는 알파, y는 베타에서 최대값 감마를 갖는다. 당연히 x를 잘 보세요. 제곱의 개수가 음수, y의 제곱의 개수도 음수. 그러니까 뭐 이러면 돼요? 둘 다 완전정식 위로 볼록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값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정식 형태로 고쳐주면 뭐가 되니? x 빼기 5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돼? 플러스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10. 이것까지 계산해 주니까 뭐가 되냐? 바로 플러스 15라는 값이 되겠죠. 네. 따라 당연히 x가 얼마일 때 5, y가 얼마일 때 0일 때 최대가 얼마를 갖는다? 15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0이 되겠죠. 그렇죠? 알파, 베타, 감마. 자, 630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두 개 있으면 두 개짜리도 다 뭐 해주면 된다? 완전적 형태로 고쳐주면 된다. 이 말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스몰 x의 제곱 마이너스 x를 라지 x라고 치환 한번 해볼게요.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x y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8y 더하기 얼마? k. 자, 이런 어떤 형태로 한번 나왔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라지 x 빼기 스몰 y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전체 제곱 더하기 얼마? k 빼기 16 이렇게 돼요. 네. 어떤 수의 제곱이고 제곱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때 우리가 최소값을 갖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최소값이 5다라고 했으니까 k 빼기 얼마? 16이 5가 되고 이 k의 결과는 당연히 21이라는 이런 값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635번 문제 하나 해드릴까요? 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34번 이런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얘들이 이게 뭐 플러스나 뭐 이런 걸로 나오면 산술 기하평균으로 막 문제를 풀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얘는 갖다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y제곱 대신 얼마를 갖다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우잖아요. 그것을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못하면 본인은 손해인 거죠. 자, 63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 더하기 얼마? 3의 x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얼마? 2는요? 여기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답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니? 2에 a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알파 베타는 얼마를 갖니? a 제곱 마이너스 2a a 플러스 2라는 이런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는 이런 값을 가져요. 한편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뭐가 돼?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의 최소값을 구하시려 했습니다. 따라서 얘를 우리 정리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얘 갖다 대입해줘.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 얘 알파 더하기 베타 얘 갖다 대입해줘. 얼마? 2a 플러스 6 더하기 1. 이 값의 최대치수를 구하라 이런 말의 뜻이에요. 계산하니까 a제곱 플러스 a 더하기 얼마 돼? 9라는 값이 되겠지. 무슨 값을 구하라? 이 값에? 따라서 당연히 완전 제곱 형태로 쳐주면 a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 빼기 얼마? 4분의 1 더하기 9. 그러니까 뭐가 돼? 4분의 35라는 값이 되겠지. 자, 436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야, 이놈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고요? 이미 우리 배운 지가 꽤 오래됐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지? y 마이너스 y1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x 마이너스 x1 이렇게 구한다는 거 알아? 아,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y는 그래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더하기 3이 돼요. y가 이렇게 되고 이 y의 값 대신 여기다 대입을 할 건데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당연히 x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란 말이지. 중요한 것은 이 x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1에서부터 4까지 움직인다 이 말의 뜻이야. 갖다 대입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자 이거 제곱해주니까 뭐가 돼? 4y의 제곱 마이너스 4, 3 12 x 더하기 3, 3은 9 이런 어떤 형태가 되겠지. 이거의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소리야. 따라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얼마? 12x 빼기 9야. 당연히 우리가 완전역수 형태를 고쳐주면 되지. 마이너스 2, 6이 되니까 x 빼기 얼마?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 18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9 이렇게 되겠지. 이 10이라고 하면 돼. 네. 따라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식의 그림이란 말이야. 여기가 지금 x는 3이라니까 그런데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4까지야. 1은 3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4는 가까이 떨어져 있겠지. 1, 4. 그것 안에서의 그림 자체는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다. 따라 당연히 3일 때 최대 9를 가질 것이고 1일 때 최소 얼마를 갖겠지. 1을 갖다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되냐고 1을 갖다 대입을 해주면 10이 되니까 1이 되겠네. 1 갖다 대입하면 1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가 뭐 어렵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본인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될 이유가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다 배운 내용이잖아. 솔직히 뭐 이게 안 배운 내용이 뭐 있어요? 그런데 그 배운 내용을 지금 융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융합을 본인이. 자, 다음에 유형 11번으로 가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이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X축 위에 있고 CD는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그래프 위에 있다. 이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었습니다. 그림 자체가 뭐 그림이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게 이제 조금 다르게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놈의 그림이고 당연히 우리가 직사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한편 이것은 x제곱이니까 y에다 0 대겼을 때 x의 값은 당연히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내 마음대로 t라고 잡아주면 이 t의 범위는 0보다 크고 얼마? 루트 3보다는 작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일단 t를 갖다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얼마? 3이다라는 그런 값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t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그러니까 4t 더하기 이 높이다라고 하는 이 높이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얼마? 6이다.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말의 뜻이라고. 너무나 쉽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줘요. t제곱 붙여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마이너스 2t가 되니까 t 빼기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원래는 플러스 2가 돼서 더하기 8이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t다라고 하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1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일 때 t가 1일 때 최대값 얼마로 갖는다? 8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642번 문제 한번 해보십시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가 94, 95페이지, 96페이지. 자, C단계 문제를 해오셔야 됩니다. 이게 2시간 전날 토요일인가요? 아, 일요일인가요? 네.
예, 일요일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45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에 빗변 AC의 한 점 D에서 AB와 BC에 내려오는 수선의 발을 각각 EF라고 하자. 사각형 DEBF의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넓이가 최대가 된답니다. 이런 문제 풀 때 다 어떻게 문제 푸는 거야 결국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X절편은 10이 되고 Y절편은 20이잖아요. 네. 기울기는 마이너스 10분의 20. 따라서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0이라는 이런 직선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임의의 어떤 한 점을 잡았단 말이죠. T를. 당연히 우리 T는 어디에서부터 0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10보다는 작은 그런 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이 것의 넓이 그랬으니까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돼요. 이 가로는 t가 되고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20이라는 이런 값이 되겠죠. 이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얼마? 20t야. 이 값의 최대 최소니까 당연히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묶어주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10이다라는 값이 되겠죠. 따라서 뭐가 돼요? t 빼기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얼마? 50이 된다. 즉 t가 얼마일 때? 5가 될 때 최대가 면적은 50이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뭐 한다고? 이 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5가 되고 이것도 5가 되고 여기다 5를 갖다 대입을 해주면 얼마가 되니 여기는 10이 되고 그러니까 20 답은 바로 30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이제 마지막 파트가 바로 고차 방정식이에요. 남은 건 이제 고차 방정식하고 부정 방정식만 남았는데 이 두 개 여기까지가 연립 방정식이 뭐 빠졌어요. 신기하게. 어쨌든 간에 고차 방정식하고 바로 부정 방정식까지가 바로 1학기 마지막 시험범위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나면 2학기는 부등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혈조합과 그 다음에 행렬이다라는 파트가 바로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이제 시험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문제를 계속 해. 아니 나는 C까지 해줬으면 충분히 사실 해준 건데 공부를 하는 것은 너야 너 본인.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계속 문제집을 사가지고 예, 문제 풀면서 이제 뭐 쉬운 문제 같은 게 있고 쉬운 문제를 사실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형을 기억을 하라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딱 나오면 아, 이 문제는 어떤 문제 이게 바로 돼야 되는데 계속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뺑뺑이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트레이닝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건 굉장히 좀 비인간적인 건데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게 인격적으로 좀 되는 게 아닌 부분이 좀 있어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좀 열심히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제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차 방정식이다. 이 고차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말해요. 그러면 뭐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기본적으로 3차식을 이런 식으로 내가 뭐만 할 수만 있다면 인수분해를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뭐가 돼? 방정식의 문제는 풀어져요. 이 말의 뜻은 A는 0이거나 B는 0이거나 또는 C는 0이다. C는 0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풀으시오라는 말의 뜻은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줄 아는가라는 거하고 이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인수 정리를 통한 인수분해. 즉 얼마를 대입하면 그 식이 0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자 3을 대입해서 0 됐다. 아 그 식은 x 빼기 3 곱하기 얼마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x는 3이 근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안 풀어졌을 때는 뭐 치환해서 문제 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뭘 기억을 해야 돼? 인수분해를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3차식에서 우리가 3차식은 근본적으로 이제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그림이 이제 3차식인데요. 뭐 이렇게 생긴 점이 우리가 3차식인데 우리가 2차는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3차식이 돼요. 근본적으로. 4차식은 이가 또 올라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5차식은 또 내려오면 돼요. 뭐 이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식인데 이런 식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쉽게 말하면 다항식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차식인가를 먼저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3차식에 2차식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2차 방정식에 우리가 근을 구하면 두 개의 근은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근이 x1이고 또 다른 근이 x2면 두 개를 플러스 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x1하고 x2를 곱하기를 해주면 뭐가 되고 a분의 c가 되고 x2 빼기 x1 큰 근에서 작은 근에 두 근의 차는 뭐가 되고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차식은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B는요. 자 여기 세 개의 근을 X1, X2, X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파벳 감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식 어떻게 세워주면 돼요? X-알파, X-베타, X-감마는 제로.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얼마? 감마의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이 우리 일반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의 값은 바로 작은 거는 똑같이 A분의 B를 곱하게 해주면 뭐가 돼? 이거의 값은 A분의 B가 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뭐가 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건 뭐가 돼? A분의 C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뭐가 돼? D 이런 꼴이 될 것이다. 우리 친구가 이런 거 못 느껴? 쌤이 항상 이거 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수학을 단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알고 있고, 그 종합적인 것이 아주 빠르게 계산이 돼야지만이 고등학교에서는 고득점이 나와. 근데 뭐 이런 몇 개의 단편적인 것만 안다고 내가 수학을 잘한다, 이건 개떡 같은 소리야. 고등학교가 깨집니다. 필패를 하게 돼요. 필패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들을 쭉 우리가 문제 풀면서 항상 깨달은 거지만은, 저쪽 이런 부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직선의 방정식이 약하니까 직선의 정과잡표 직선의 방정식을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해야 되겠다. 거기서 앞부분에 나온 것은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밖에 더 있어? 이건 뭐 구하는 게 뭐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뭘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1등급과 2등급은요, 아주 아는 건 비슷해요, 솔직히. 그러면 1등급하고 2등급의 차이점은 뭐냐? 누가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거. 누가 조금 더, 뭐한다? 그러니까, 디테일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것을 빼지 않고 뭐한다? 접목할 수 있는 실력이 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아는 건 비슷해요. 뭐 쟤도 알고 나도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왜 쟤는 점수가 잘 나오고 내가 점수가 안 나오냐. 쟤는 그런 걸 알면서 걔를 종합적으로 할 줄 아는 능력이 돼. 나는 그런 뭘 안 한 거야. 연습을 안 한 거야.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시험 보면 반드시 깨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니까. 2분 안에 내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이 보통 3등급까지도 그래요. 내가 모르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떤 애는 2등급이고 어떤 애는 1등급이고 어떤 애는 3등급이야. 그게 왜 그러겠어? 연습을 했냐 안 했냐, 조금 더 자세한 걸 내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것을 서로 뭐한다 종합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이거의 차이점. 왜 그러냐면 보면 알겠지만 수학의 C단계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모르는 게 안 풀어진 문제가 뭡니까? 학교 시험에 나오겠어.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이 근처가 뭐 특목고입니까? 서울에 무슨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과학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데는 진짜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한두 문제가. 그런데 이 근처에서는 그런 학교가 없어요. 마치 그런 학교가 있을 것처럼 그냥 착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더 내가 섬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트레이닝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내가 이야기하지만 2분 안에 내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냐 없냐, 답을 정확하게 내가 답을 이해할 수 있는 점, 이게 중요하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그렇게 풀면 될 것 같으면 그건 4등급도 아닙니다. 4등급도. 그러니까 이런 어쩌든 간에 생각을 잘 좀 하셔 보시라고요. 자, x의 5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이런 0. 여기에 는 0이 되게 하면 근이 몇 개가 나온다는 소리야? 아니 5개가 나온다는 소리야. 5승이니까 이놈아. 그러면 이 5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3. 아니라고. x의 5승분의 x의 4승의 개수 0이라고. 0.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의 뜻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100페이지. 100페이지에 보면 뭐 근본적으로 그 위에 있는 6-3번은 제가 다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죠? 자, 개수가 무리수가 되어 있으면 항상 합차 공식의 근이 또 다른 근이라고. 무리수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실수일 때라는 조건이 있으면 허수 부가 바뀌는 거. 부호가 바뀌는 거. 이게 바로 또 다른 근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했던 게 이거잖아요. x의 값 자체가 얼마가 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어떤 답이 나와 있으면 항상 뭐하고 상관이 있다? x의 삼성은 1, x의 삼성은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 라는 어떤 이런 답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인데 오메가의 문제는 너무나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설명해가지고 이거 더 설명하면 머리 아파요.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연립 2차 방정식은 이것도 설명을 아주 여러 번 했었던 내용이긴 한데 자 연립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합시다. 자 1차, 2차 연립 방정식 어떻게 한다? 1차를 2차에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 다음에 2차와 2차 연립 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푸냐? 문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맨날 나와 맨날 틀려와 뭐한다?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를 해서 뭐한다?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가 x는 빼기 y x 더하기 2y는 제로 뭐 예를 들어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x는 y를 그 다음 식에다 대입하고 x는 마이너스 2y를 그 다음 식에다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돼요. 만약에 인수분해 안 된다 그러면 뭐 해주면 되냐면 상수항을 덧셈 뺄셈을 통해서 상수항을 소거한다.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변변 뭐한다? 더하기 빼기를 해서 뭐한다? 변변 상수항을 소거한 다음에 그 새로 나온 식을 인수분해해서 이런 형태의 꼴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뭐한다? 둘 중에 아무 식에다 대입하시면 답이 나와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다 해요. 더 가르쳐봤자 어쩌면 몰라요 또 나중에 보면 뭐 뭔가 잔뜩 배운 것 같은데 본인이 공부를 안 하니 이게 무슨 뭐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어쩌면 간에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방정식이에요. 이 부정방정식은 우리가 하나 배운 건 있어요. 뭘 배웠죠? 부정방정식 뭐한다? 미지수의 개수에 비해서 식이 적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자연수일 때 이런 어떤 부정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개수가 큰 놈의 미지수 먼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우리 어디서 이걸 배웠지? 순열과 조합에서 배운 거야. 순열과 조합에서. 경우의 수 할 때 이걸 배웠단 말이야. x 더하기 2y 더하기 얼마? 3z가 얼마? 10. x, y, z 뭐 한다? 자연수의 순수성의 개수를 구하라. 뭐 하라 그랬지? z가 2일이고 y가 2일이고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부정방정식 배운 것은 뭐냐? 두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 미지수가 실수일 때, 두 번째는 뭐한다? 미지수가 정수일 때. 자, 문제 푸는 것은 두 가지를 처음부터 제가 문제를 풀어주고 예시를 몇 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집에 가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볼게요. x제곱 더하기 얼마?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4y 더하기 5는요? 자, xy가 실수일 때 다음 조건 만약은 x, y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주면 되냐고? 이렇게 완전 역시형태로 그렇죠?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뭐가 돼? y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빼기 4. 이거하고 없어지겠네. 이해돼? 네. 그럼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이 0이란 말은 0 되고 0 돼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x는 뭐가 돼? 1이고 y는 뭐다?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실수일 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뭐라고?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어떤 수의 제곱은 제로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다라는 말은 무슨 근을 갖냐? 실근을 갖는다. 즉 뭐한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돼요. 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일 때라는 말은 자 xy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2y 더하기 얼마? 3은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정수일 때라고 하면 이
정수일 때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런 형태로 고치면 돼요. 이것은 숫자 이런 형태로 고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만약에 3이라면 얘가 1일 때 3, 3일 때 1,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그럼 어떤 수가 필요하냐? 바로 마이너스 2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작은 건 똑같이 마이너스 2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가 돼? xy 1 x가 이쪽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면 좋겠네. 그리고 어디에? x 여기에 마이너스 취하면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x 더하기 2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놔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얘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면 뭐가 돼? 1.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5이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고 5이면 마이너스 5이면 1이 되면 되고 5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5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네. 이해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여기 뭐 한다고?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는 숫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정수일 때 문제를 풀어도 괜찮고 정수라고 하는 것 또한 뭐라고? 또한 실수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셔도 괜찮아요. 이건 뭐 본인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는 99페이지, 101페이지 여기까지 지금 다 문제를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는 토요일 날은 저기 가서 소년 조합할게요. 네. 그러니까 소년 조합하고 조금 시간 이게 우리 친구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 머리가 아픕니다. 저기 이거에 공통수학 2라고 하는 부분에서 뒤쪽에 정과좌표하고 네. 직선의 방정이 거기를 좀 다시 좀 해줄 테니까 네. 이걸 사오십시오.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정과좌표 직선의 방정이 이게 안 되면 이게 혼합이 안 된다니까. 융합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 답답한만 선생님은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이거 계속 나가고, 그 다음에 저기 토요일날은 여기 소녀주합 나가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둘 중에 한 시간은 저기 나를 나간다고 공통수학 2 네. 를 나간다고 공통수학 2. 왜냐하면 그게 정과좌표 직선의 방정을 해야 뭐 내용을 좀 이게 융합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돼야 이게 앞뒤가 이게 딱딱 연결이 되는데 지금 연결을 좀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숙제는 94, 95, 96페이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